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유 기자,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윤석열 사퇴설 왜입니다. 그렇군요. 한동안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 사퇴설이 그래서 좀 나왔다가 지금 좀 잠잠해진 것 같았는데 다시 뭔가 나오는 건가요? 예, 또다시 사퇴설이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윤 총장 사퇴설은 조 장관 수사 이후에 여당 의원들이 사퇴 압박을 하면서 퍼졌던 내용인데요.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좀 부상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조 장관이 사실 임명된 직후에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좀 그만두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뭐 청와대에서는 계속 수사를 해라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사퇴설의 핵심은 뭔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런 사퇴설이 불거졌을 때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 그랬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락이 좀 된 분위기였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기소된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이후에 조국 장관을 기소하면 윤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임명권자의 뜻에 반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국엔 윤석열 총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네, 그런 취지입니다. 일단 검찰의 안팎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수사는 제대로 마친다. 하지만 조국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총장이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상황론입니다. 상황론. 네네. 자, 그렇다면 상황론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총장의 임기가 2년이 보장이 딱 돼 있는데 예. 계속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최종 유무죄는 어차피 법원에서 최종 유무죄는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직을 지키면서 재판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윤 총장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퇴가 가장 쉬운 일이다. 사퇴가. 예. 예. 사퇴가 가장 쉬운 일이고 윤 총장 입장에서는 쉬운 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윤 총장 사퇴설도 그런데 여권 내에서는 조 장관 부인이 모든 걸 안고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관심을 좀 모아졌던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발부됐는데 지금 끝났는데 뭐 유죄가 확실한데 장관 내려오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싫어! 왜 사퇴를 내? 거꾸로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 나는 공수처가 바쁘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난 다음 밖에서 뵙세.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 결국에는 들어보면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더라도 조국 장관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들립니다. 네, 그래서 대정부 질문에서도 조 장관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조 장관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류로 보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사퇴설은 외에는 여권의 물밑 압박으로 느낌표를 찍겠습니다. 여권의 물밑 압박.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지금 다음 물음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물음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내란 선동 고소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내란 선동 고소. 여당에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잖아요. 네, 고소를 했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요.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장면이 국감에서 있었습니다. 장면을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저는 정식으로 경찰에게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 등을 기초로 해서 수사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지금 나중에 청장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고발장입니까, 김현정 의원님? 어제 내란 선동죄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책임자 처벌이요. 저 장면을 보면 고소를 내란 선동죄로 했다는 건데 그럼 내란 선동죄는 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90조 내란 선전은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로 규정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광화문 집회에서 저렇게 중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또 의심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광화문 집회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를 삼은 겁니까? 여당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부분인데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문재인 대통령 체포와 청와대 진격 등을 사전 논의했고 SNS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또 청와대로 행진을 하면서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은 점도 사유로 꼽았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여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경찰청장에게 직접 고소장을 냈는데 그 실제 고소장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건가요? 네, 일단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또 다시 현장 경찰청을 방문해가지고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의원인 김한정 의원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결정을 한 일이고 그 뒤에 당이 결의를 했다. 이렇게 해서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거고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청와대를 점령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도를 너무 넘었다. 이래서 이런 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엔 청와대 점령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실제 내란 선동에 해당이 되는 건지 여부도 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법 조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뭐 법적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예. 3년 3년 전 탄핵 집회 때는 지난번 강화문 집회 때보다 더 과격한 행동이나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들도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는 입장들입니다. 근데 고소까지 했다는 거는 뭔가 좀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속사정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있었습니다. 자,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보수층에 망신을 줘야겠다. 그러니까 조국 불만에 편승해서 보수층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속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규모는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집회 규모의 위기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속 얘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여당도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좀 놀랐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 내란 선동 고소 배경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내 편 집회만 민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계속 집회가 있는데 각자의 유리한 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수 기자였습니다.